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목소리에? 힘 있는데요. 힘 있어요? 네, 그럼요. 청취자께서 배 수장님 몇 년 동안 얼굴이 타신 것 같아요. 스키장 다녀오셨나요? 하하하. 그게 아니라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 네. 뭐 연휴 때도 또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방송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방방 뛰었죠. 네. 방방 뛰었습니까? 네. 정상근 기자는 오늘 어린 왕자 컨셉이에요. 목도리를 메고 왔어요. 하하 이렇게 또 보내셨네. 아, 네. 초장 찍은 당근 컨셉입니다. 네. 초장을 목에 들고 다녀요 그러면? 아, 네네. 아, 목이 좀 그래서요. 네. 역시 좌고 우면의 창시자 같아.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네, 나경원 결국 불출마입니다. 네, 오전 11시에 있었죠.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는데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결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사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예고는 돼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알려졌더라고요. 네, 뭐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다들 뭐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네, 뭐 미리 알리기도 11시에 했고요. 예고는 했는데도 그 전부터 알려졌는데 약간 좀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죠.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는데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고 했고요. 이 본인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5글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어제까지도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왜 불출마로 선회했을까요? 간단하죠. 윤부, 이른바 윤심 부담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로했다, 또 사의 수용이 아니라 해임이다. 이건 그만큼 출마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윤부, 네. 윤심 부담이죠. 네. 근데 다른 방송에 가서도 윤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적당히요. 적당히 합니까? 네.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윤심이 당심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참 윤심이 무섭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하는 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참 잔혹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을 또 차례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만 살아남는 당이 된다면 야당은 나쁘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는 후퇴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배 소장님. 그러면 네. 이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양강으로 이제 좁혀가는 거 아닙니까? 양강?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의원과 이제 안철수 의원 두 현역 의원의 대결인데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김장과 심장의 대결이다. 심장은 또 뭐예요? 김장은 이제 김기현 장재원 의원이고. 김장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마라톤을 하잖아요. 내가 심장이 튼튼하다. 예. 예선에서 50%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안철수 뭐 의원의 김장은 이미 뭐 다 쉬어버렸다며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안철수 의원이 김장 씌워버렸다. 이제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안철수 의원이 더 유리하다. 이제 말 그대로 양강 구도가 됐죠. 자,
두 사람의 이제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이 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당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철새 정치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당적을 몇 차례 바꾼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 본인은 어디 기웃거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공익을 위해 살아왔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포탕 외치더니 갑자기 진흙탕 싸움을 하니까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 전략에 따라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연포탕이 갑자기 또 진흙탕이 됐다. 그래서 여의도에 또 유명한 연포탕 말 만들어내려면 정치하려면 참 이런 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수장님은 정치판에 나가면 말 어디 대변이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야, 매일 그런 거 생각하려니까 예, 그러시구나. 자 근데 예. 김기현 의원이 여성의 민방위 교육 이걸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경에 구체적으로 당권 도전하면서 이제 공약으로 여성의 민방위 교육. 그러니까 이 현역을 다녀와야 이제 예비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예비군은 안 되고 이제 민방위는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이 화재 또 재난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뭐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 그래서 이 재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라. 그러면 여성들도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속내는 이른바 이대남 공약이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이후에 지금 이대남이 20대 남자가 20대 남성들의 그렇죠. 표를 호소하는 거다. 무주공산인데 이들의 표 양 자체가 적지 않은 것이 화요일 그러니까 그걸 당원 민방위 파이가- 공약을 내걸면 그렇죠. 여성 민방위 공약을 내걸면 20대 남성표를 왜 흡수할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여자들도 군대 가라 이러면 오히려 20대 여성들의 여론보다는 20대 남성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거죠. 20대 남자들 월급 많이 줘야 된다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20대 남성들을 이제 겨냥한 그런 공약이 되기 때문에 20대 남자를 얻어내기 위한 네.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저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5글자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여성의 민방위 요 얘기 공약 요 얘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한번 좀 같이 한번 달아주세요. 네. 네. 근데 왜 그 이대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는 건데요. 예. 이번 전당대회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배 수장님 전망이 어때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양강구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심 쟁탈전이다. 그래서 윤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옮겨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이 가상 결선 투표 같은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봐도 김기현 대 안철수 대결 구도가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표도 이른바 반 김기현 연대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당원 투표로 이 당원 투표가 적극적이 됩니다.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극적 당원 투표율에 안철수, 윤심이 유지되어야 되는 김기현 이렇게 이제 판세가 돼요. 오늘 아침에 어디 소개됐던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높게 나온 걸로 여론조사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사도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이 조금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근데 뭐 절대 과반수 이런 수치 같지는 아직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선에서는 일단 가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양강 구도가 되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비겁한 변명 나오면 압색. 압색이 뭐의 준말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압수수색, 압수수색이죠. 네. 네. 살아야겠지. 알고 있었다. 참 잘했어요. 잘 생각했어. 이런 의견. 그리 무섭냐?
괄호 열고 닫고 떨어져도 출마해야지. 칼 빼지 말지. 처음부터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시고 예. 동작구 공천 또 공천 뭐길래 아마 내년 총선 공천 염두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민방위 교육 뭐 이런 얘기가 있더니 밖에 저 천혜진 PD가 이쪽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그 걱정되나 봐. 민방위 교육 잘할 것 같아요, 천 PD가. 아니 근데 이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불만 이어지는 이란입니다. 자, 이란에서 다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라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본인들의 관점, 그러니까 이란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덧붙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동결 자금 70억 달러 문제까지 또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재촉하는 듯한 인상도 보이고 있는 거죠. 빨리 이란이. 내놔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형국인가? 그렇군요.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그럼에도 상황. 불구하고 내 돈 내놔라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란 관계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세르 칸 아니 이 외무부 대변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동결 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칸 아니 대변인이 이 동결 자금 문제는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이 70억 달러 가량이 이제 묶여 있는데 이게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8조 원어치 된다는데 그렇죠. 네. 보통 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이자 이란이 네. 왜 자꾸 이 문제를 외교 문제로 제기하고 있을까요?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좀 먹잇감을 던져줬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이 내부 정치 상황이 매우 좀 좋지 않거든요. 그 이란이 이제 세속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원리주의 혁명으로 재정일치 정권을 만들어냈는데 뭐 어려운 경제 문제도 있고 또 빈부격차 게다가 또 고위층과 자녀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좀 이어지면서 여기에 또 이제 히잡 문제로 인한 여성 인권 탄압 전국적인 시위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좀 워낙 또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70억 달러나 되는 동결 자금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이슈는 뭐 이란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아니든 좀 이란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내부 결속을 위한 것도 있지 않겠냐. 좀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정부의 입장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정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시종일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다. 그래서 전혀 이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잘 해결될 것이다. 큰 문제가 없다. 잘 협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란의 반응은 계속해서 동결 자금 빨리 갚아라. 한국의 조치는 이해는 되는데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유조선이 필업됐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었죠. 억류.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란 외무부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게 불충분하다. 어쩌다 그러는 게 뭔가 다음에 뭔가의 행동을 위한 명분 구축이 아닐까. 좀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금 전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상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하여튼 약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라면서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또 중동에서의 그 대한민국 외교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마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을 늘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시종일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 또 15일 아크 부대에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파병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교 문제로 비하하는 것은 매국적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란 측의 대응 태도에 오히려 유감을 표명한다. 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UAE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저건 이란이라는 말은 맞는 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정상훈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 내부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국가에 대해서도 축구 선수들이 반응을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이란 내부가 어수선한데 이란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란 내부의 이런 어수선한 부분에 일종의 그 시선을 돌리는 네. 그런 또 빌미로 또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장 끝나기보다는 적어도 얼마 동안 이상은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결국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더 소개하겠습니다. 5글자. 좀 솔직해라. 지킬 게 많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킬 게 많다 이런 뜻인가 봐요. 갈라치기냐. 꺾여버린 마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말을 그렇죠. 패러디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꺾여버린 마음. 전략적 선택. 무라도 썰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지 왜 불출마했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런 문자도 있어요. 신상 털기 노. 예. 자, 또 연석 민방위 참여 논란 관련해서 풍우나 킴님이 남자도 싫은 민방위를 여자가 또 반면에 4474님은 강한 여성 긍정적입니다. 다만 훈련 날짜는 자율이 좋을 듯. 이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민방위 대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 어떨까요?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재명 검찰 출석 D-3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출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28일에 소환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에 공개 일정을 자제한 채 이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히 이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서면 진술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데 좀 공을 들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한 뉴스도 계속 생산이 됐던데 예. 특히 그 유동규 씨 인터뷰가 관심을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세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은 뭐 금고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익 환수 방법 중에 하나로 민간 임대주택을 좀 받아오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뭐 농담기가 들어가 있는 인터뷰 내용이긴 한데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에게 내가 국간직이다 근고직이다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라고 농담삼아 했는데 그때 딱 째려보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규 씨 본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면 뭐 2차례나 성실히 소환 조사에 응한 만큼 이른바 이제 방탄 주장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명계에서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통해서 단일 대우 분위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지난 연휴 기간에 그 민주당 게시판에서는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뭐 이제 당원들을 모욕했다 좀 이런 반발도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일관됩니다. 이제 이 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해서 혐의 인정해라. 그리고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떳떳이 받아라.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 5글자 몇 분만 더요. 검찰 무서워. 용기가 없어 대 꽃길만 바래. 예. 이런 얘기도 보내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이 적 발언 내용 관련해서도 3726님은 왜 말을 못해? 내가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전대 불출마 선언했는데 두 분 생각 5글자로 먼저 뚱커벨 붙여주세요. 3, 2, 1. 결국엔 윤심 사랑이란. 이 살아있네. 에? 물 살아있어요. 5글자라고 그러는데. 9글자인데요. 결국엔 윤심.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덜덜덜덜덜.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덜 5번 했는데 4달러 받았네. 네. 환전 수수료가 더 들겠네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경 거기서 거기.